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개인정보 유출 너무 무서워요. 올해 들어서 1월부터 8월까지 3천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고요. 최근에 롯데카드에서 297만 건 또 유출됐거든요. 그것까지 합치면 한 3,500만 건 되는데 우리나라 국민 전체 수가 5,200만이 안 돼요. 5,200만이라고 보고 그중에 한 3,500만 명이 개인정보 유출이 됐으니 거의 60, 70%. 왜 그러냐면 이게 SKT에서 저번에 2,300만 건이 유출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대규모로 유출이 되기 때문에 뭐 개인정보가 이제 그 정보가 어디까지냐라는 건 좀 틀리지만 하여튼 간에 개인정보가 엄청나게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중복으로 유출이 된 사람도 있기 때문에 뭐 단순 이렇게 5,200만 명 중에서 몇 명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중복도 있으니까 어쨌든 중복된 걸 빼고 단순 계산을 하면 국민의 거의 70%가 유출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개인정보 유출 중에서 또 60%가 해킹에 의해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된 거랍니다. 그러니까 해킹 피해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보안에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이거는 이제 민간 기업이나 공공기관이나 할 것 없이 정말 완전히 앞으로 해킹이라든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충분히 방어를 하지 않으면 모든 개인정보가 다 이제 돌아다니고 그것이 범죄에 사용되고 그것이 또 어떤 영업적 목적으로 또 그 정보를 취득해서 그걸 이용하는 세력이 생겨날 거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해킹이 보통 어디서 되냐면 중국 쪽에서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물론 북한 쪽에서도 그런 것 같은데 이 중국 쪽에서 들어오는 해킹이 특히 이제 범죄에 많이 사용돼 가지고 피싱에 사용된다는 거죠. 여러분 피싱 피해가 어마합니다. 이게 무슨 몇 천억이 아니야. 몇 조예요 그냥 1년에. 이 피싱도 과거에는 뭐 그냥 보이스 피싱 했잖아요. 지금은 보이스 피싱은 이제 과거 구닥다리고 지금 문자 피싱 내지는 뭐 카드 같은 거 카드 시키셨죠 그래가지고 정보 빼내가지고서 돈 빼가고 그것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는 말이죠. 이쪽 그 광명이라든가 부천이라든가 서초동 일산 여기까지 해가지고서 뭐 기지국을 갖다가 이걸 어떻게 소형 기지국처럼 생긴 이 팜코셀이라고 하는가요? 그런 걸 갖고 다니면서 그야말로 소액 결제를 하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니까 정말로 이 정보 사이에서 저런 해킹에 의해서 피해를 본다? 그럼 정보 사회가 굉장히 이게 그렇다고 정보 사회를 갖다가 과거처럼 구석기 시대로 돌릴 수도 없는 거고 정말 난리가 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그냥 전 재산을 갖다가 피싱을 당한다든지 내지는 어떤 방법으로 사기를 당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지금 사기 피해도 사실은 지금은 맞춤형으로 들어온다는 거야. 과거에는 그냥 이 막 아무나 돌려가지고 전화 걸어가지고서 낚시 걸리는 사람만 이렇게 피해를 보는 거 있잖아요. 거기 속는 사람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고 들어오는 거야. 아주 그냥 맞춤형.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다 모든 정보를 알고서 맞춤형으로 들어와서 딱 돈을 빼가는 이런 어떤 그런 지능형 사기. 근데 이게 정보를 아니까 그 사람의 개인 정보를 아니까 그런 사기를 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가 털렸다는 것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거기다가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그런 어떤 일반 정보 그러니까 뭐 전화번호가 뭐고 이름이 뭐고 뭐 주민등록번호가 뭐고 뭐 사는 곳이 어떤 거 이런 일반 정보 말고 그 사람의 어떤 그 개인 기록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시험을 쳤으면 시험 기록 뭐 수능이면 수능 점수 예를 들면 이런 거 그다음에 그 사람의 어떤 전과 기록 그 사람의 병력 과거 질병 기록 이런 것까지 싹 빼간다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어떤 질병을 갖고 있는지 저 사람이 무슨 병 환자인지 그런 걸 알고서 그걸 이용해 가지고 또 이제 그 정보를 팔아먹는 놈이 있는 거지. 쉽게 말하면 그 정보를 팔아먹으면 그 정보를 필요로 하는 쪽에서 돈을 주고 사가지고 그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또 뭐 하나 영업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 거기에도 사용될 뿐만 아니라 또 그것도 물론 크게 문제지만 진짜 문제는 범죄에 사용되는 거지. 범죄에 사용되는 거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어떤 병력, 무슨 병을 갖고 있는지, 무슨 병을 알았는지, 과거에 무슨 수술을 받았는지 이런 걸 알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험사에게 넘어갔다. 그러면 보험사에서 그걸 가지고 써먹을 수 있겠지. 예를 드는 겁니다.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이 개인정보가 유출이 된다는 거는 단순하게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는 그 어떤 일반적 피해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거 말고 그 사람의 정보가 유출됨으로써 2차 피해, 3차 피해, 그 사람의 전과 기록 같은 거 이것이 유출된다든지 그러면 너 난리 나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전과 기록 다 막 돌아다니면 만약에 그게 다 떠다닌다고 생각해봐. 만약에 어떤 님이 그걸 갖다가 빼내가지고서 그걸 네이버에 올렸어. 구글에 올렸어. 그래서 홍길동이라고 치면 쫙 나오는 거야. 그럼 장가도 못 가. 예를 들어서 농담을 하자면 지금 근데 그걸 갖다가 그럼 지우면 될 거 아니냐. 그거 떠다니는 거 있잖아요. 지우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물론 절차를 밟아서 뭐 한다고 그러지만 그러니까 또 거기만 치우면 뭐예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저기 뭐 그냥 뭐 블로그라든지 무슨 뭐 카톡방이라든지 뭐 이런데 막 그냥 뭐 어떤 사람의 정보가 막 돌아다닌다 그러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재혼을 했는지 뭔지 뭐 이런 잡다한 것까지 막 돌아다니고 가족사항 특히 뭐 가족사항 같은 거 막 돌아다니고 그러면 미쳐버린다니까. 뭐 공인은 어느 정도 그거를 갖다가 뭐 어느 정도는 공개될 수밖에 없고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그러나 공인이 아닌 사람들, 특히 이제 뭐 미성년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의 정보가 모두가 돌아다니면 그거는 보통 일이 아니야. 그러면 사람들 진짜 우리나라 그렇잖아도 정말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인데 한마디로 그 미치고 환장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 뭐 해야 되느냐? 이제 우리 그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해킹 피해가 많은지. 근데 중국의 영향도 커요. 중국이라는 진짜 우리가 완전히 전혀 도움은 안 되고 그야말로 아주 공적이야, 공적. 그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 안에서 거기 부안해동하는 놈들이 있기 때문에 또 가능한 거야. 그리고 그런 어떤 개인 정보를 가지고서 뭔가 이익을 보는 놈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제가 볼 때 이래요. 해킹을 갖다가 방지하기 위한 방어 기술. 이거를 정말 개발해가지고서 이걸 쳐야 돼. 공공기관 같은 데는 무조건 방어벽을 쳐가지고서 절대 해킹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해킹한 놈들 있잖아요. 범인 잡아야 돼. 보이스피싱 범인 잡듯이 범인 잡아가지고 이거는 아주 강력한 처벌해야 된다.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몇천만 건 뭐 해킹을 했다. 예를 들면 잡았다. 사형이야. 가차없이 사형시켜야 돼. 쉽게 말하면 법을 바꿔서라도 이런 대규모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놈들 있잖아. 근데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놈들이 우리 내부에 있는 놈들도 많아요. 내부에 있는 놈들이 그걸 갖다가 자료를 갖고 있다가 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내부에서 어떤 그 범행에 가담을 했든 아니면 외부에서 범행에 가담을 했든 이거는 아주 가중처벌하는 법을 만들고 손해배상을 아주 가혹하게 해야 된다. 전 재산 다 털어가지고서 재산을 그 전 재산 아주 거지 만드는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방어 기술, 방어벽을 치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런 범죄가 발생했을 때 그런 범인을 갖다가 가혹할 만큼 처벌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분명히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민간기관이라든지 뭐 보험사, 지금 뭐 통신사, 뭐 은행 같은 데서 이게 많이 대량으로 유출이 되잖아요. 그런 데는 말이죠. 뭐 지금도 유출이 되면 뭐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하지만 제재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런 데서 어떤 그 보안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보안 점검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뭐 사고가 났을 때는 물론 당연히 지금도 과징금도 물리고 손해배상도 하지만 거의 뭐 그런 사고가 났을 때는 회사가 뭐 폐가망신할 정도로 물론 뭐 그렇다 해서 회사를 금방 망하게 한다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충분하게 그런 거기에 돈을 쓰도록 해야 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개인정보를 유출되는 것을 막는데 돈을 쓰도록 해야지, 거긴 돈 아끼고 뭐 아무것도 안 하다가 나중에 뭐 유출됐어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손해배상도 해야 되는 것이고, 어쨌든 국가 차원에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만 갖고 안 되고 민간기관이든 공공기관이든 똑같이 해킹 피해를 당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이거는 하나의 TF를 만들고 민간과 공공이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서 해킹 피해를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그런 나라적인 전국적인 나라 차원에서의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엉뚱한 거 하지 말고 자꾸 엉뚱한 거 해가지고 이상한 법이나 만들고 막 그러지 말고 정말 가장 중요한 법이 이거예요. 법도 정비하고 그다음에 시스템도 정비하고 그다음에 또 방어 기술도 좀 만들고 좀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게 가장 중요한 국가 과제라고 제1의 국가 과제로 삼아가지고 여기에 우리 나라 총력적인 어떤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신업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면 220원 주시고요. 강신업 TV에 대해서 응원하고 싶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강신업 TV입니다.